윤서의 5분 책방 오늘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라는 책이죠. 이거 5학년 때 읽었었고 좋아했었는데 캐릭터 소개하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줄거리하고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이 책은 제가 이제 6학년 초반 때 읽었던 책 중 하나인데 그러네요.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이유는 되게 추리소설을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읽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추리소설을 하면 이제 어떤 악당이 있고 그걸 찾아내는 추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 이 내용은 꼭 악당이 등장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소한 추리를 할 수 있는 마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추리해서 맞추는 그런 내용에서 되게 담백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애들도 해볼만 하겠는데 스무고개 탐정 이러지만 그래도 어딘가 아우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 보기 좋아서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악당이 없으면 약간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스무고개 탐정이 그래도 긴장감을 잃지 않고 계속 재미있는 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 어떤 점이 재밌어요? 스무고개를 뭐 다리가 4개야 기어다녀 뭐 이런 식으로 거북이를 맞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스무고개처럼 물어봐요. 20문제 하고 그다음에 근데 그 스무고개 탐정이라는 건 질문을 그 탐정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이 제목과 같이 마술사가 카드 마술을 했는데 이제 트릭을 어떻게 했나 본 거죠. 그래서 마술은 트릭이 많은데 그 트릭을 밝혀냈어야 했던 일이에요? 네. 왜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돈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거든요. 돈 걸어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트릭을 썼다는 걸 스무고개 탐정이 알아냈어요? 네. 스무고개 탐정은 MBTI가 뭐 같아요 여기서? ISTJ. ISTJ 왜요? 딱 보면 딱 그냥 알 것 같아요. 뭔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판단할 때는 자기의 남의 기분보다 사실과 진실과 거짓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이 스무고개 탐정에서 나오는 사람은 마술사하고 의뢰인은 또 누구예요? 레이는 이제 달령이. 달령이라는 아이가 의뢰를 한 거예요. 돈을 잃어서. 그래서 트릭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돈을 돌려주나요? 그렇죠. 그럼 마술사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마술은 원래 거짓말 아닌가요? 그쵸? 근데 그게 문제가 될 만큼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문제가 될 만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친구가 돈을 이제 학원비인데 그걸로 내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리석었던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의뢰를 한 거죠. 어떤 마술사였는데요? 어떤 마술이었죠? 카드 마술. 카드 마술이었는데 그거를 뭐 카드를 하나 빼고 하거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카드 이렇게 섞었는데 이제 어디에 위치돼 있나. 근데 그 스무고개 탐정이 가장 단서를 알아낸 건 어디서 단서를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처음에 실패를 했어요. 음. 처음에 찾는 거. 그래서 되게 당황했다가 그 얘를 보니까 딱 얼굴 보니까 딱 이제 알겠는 거예요. 얘가 어떤 거짓말 할 수 있는지. 얼굴을 보니까? 되게 딱. 직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쵸? 얼굴을 보고 딱 왔는데 그게 맞췄어요? 네. 얼굴을 보니까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스무고개 탐정은 그거 보자마자 이 아이랑 애들이랑 연관이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마술사랑? 마술사도 어린아이인가요? 아이래요. 마술사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연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천진난만한 얼굴이었나? 아니 왜냐면 원래는 한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막 눈빛을 교환하는 듯이 보여서 그걸 딱 트집을 잡고 서로 짜고 한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단독범행이었어요? 이거 단독범행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집중하면서 봐요. 얘는 그러면 사람의 뭐 미간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제스처 같은 거를 되게 주의 깊게 보겠네요. 탐정이니까. 그렇구나. 민서도 사람을 관찰하고 표정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막 선생님한테 와서 무슨 색 양말 왜 안 신냐고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말 같은 거는 디테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민서는 사람이 거짓말 한다, 거짓말 안 한다를 어떻게 판단해요? 그냥 거의 다 믿어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사람이 거짓말하면 나오는 특징들 한 가지 있어요. 그걸 딱 보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제 친구 중에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안 될 것 같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짓말 한 상태를 본 거를 얘가 너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 거짓말을 걔가 할 때?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 딱 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옷깃을 이렇게 만져요? 만진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그러면 거짓말. 그리고 제 친구 하나는 코를 이렇게 후비벼요. 이게 거짓말 제스처죠. 근데 제스처를 안 하는 사람은 표정 같은 걸로 알죠. 좀 어색한 표정이 있어요?
그런 표정이. 그냥 그러니까 어색하다기보다는 자기 특유의 표정이 있죠. 그걸 잘 생각해보고 너 지금 거짓말하지 이거다.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한다고 얘기하면 또 거짓말 한다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요. 믿지 않아요? 네. 세상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매사가 거짓말인 사람을 또 믿기는 좀 힘드니까 거짓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민서는 거짓말하면 뭐가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죠.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이나. 아니 그게 아니라 민서가 거짓말을 하면 민서는 어떤 점이 티나요? 표정? 아니면 어디를 만져요? 저는 잘 모르죠. 제가 이제 거짓말. 민서 엄마 말로는 민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이제 주로 한 방면이래요. 뭐 간식 문제. 근데 그럴 때 민서가 하면은 먼 산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뭔 소는. 그러니까 엄마랑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되게 진솔한 얘기를 하다가 민서는 좀 이렇게 사람의 눈동자를 되게 동그란 눈동자를 이렇게 살피듯이 가운데를 다 보는데 먹는 걸로 얘기할 때는 먹었다 안 먹었다로 이게 실랑이가 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먼 산을 본다고 엄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먼 산을 보는. 그러니까 나도 민서가 자기도 모르게 먼 산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들키고 싶지 않은 거짓말을 하면은 먼 산을 보지 않고 엄마의 눈을 뚫어지게 보는 게 어때요?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 그죠? 사람이 거짓말을 들켰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서는 거짓말 들켰을 때 어떻게 해요? 수긍하고 재빨리 사과를 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우겨요? 되게 이게 상황마다 다른데 이게 이제 진짜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이제 껍데기가 나왔다거나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어. 포기하고 미안하죠. 근데 그다음 만약에 근데 막 이제 약간 반쯤 나왔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짜파게티가 있는데 그 짜파게티에서 이제 봉지에 넣었고 이제 막 스프만 나왔다.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나왔다 말이죠. 이러면 내가 저번에 먹었던 거 그게 스프가 빠지고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럼 먹는 걸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혼날까봐? 아니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요? 이유가 뭐예요? 세 개 다죠. 그냥 혼나고 맛있게 먹고 혼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걸 좀 해보긴 했어요. 근데 해봤는데 너무 자주 혼나요? 네. 그럼 너무 자주 나쁜 음식을 먹는 건 아니고요? 나쁜 음식을 먹는 건 아닌데 그게 인스턴트나 내 입에 되게 맛있잖아요. 그건 나쁜 음식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먹고 싶은 뭐지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뭐 짜파구리 이런 건 다 나쁜 음식이죠.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맛있긴 하지만 맛있죠. 매력은 있지만 건강엔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을 먹고서 그냥 차라리 먹을 때 즐거웠으니 혼나보자, 대가를 치러보자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해봤죠. 근데 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더 당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걸 왜 먹었냐 뭐 해서 햄을 제가 먹은 적이 있는데 햄이 이제 반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하려고 하실 때가 있죠. 그거를 껍데기를 이제 따로 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딱 대놓고 버렸는데 이걸 왜 먹었냐. 내 요리할 때 쓰려고 그랬는데 햄을 이렇게 반쪽짜리로 놔두면 어떡하냐. 햄이 뭐 김밥 사시거나 짜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통으로 필요했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요리를 즐겨 하는데 그 음식이 너무 인스턴트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으면 민서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요리하는 건 좋은 습관이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엄마가 그 성당 가는 시간만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왜냐면은 선생님 엄마는 진짜 절식을 하셨어요. 절식. 그러니까 절식으로 밥을 하시기도 하고 진짜 밥을 많이 먹는 걸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허기지잖아요. 허기지니까 잘 안 먹어요. 또 선생님 오빠나 언니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되게 배고프잖아요. 나는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먹다가 질리긴 하지만 우선 막 푸짐하게 해놓고 조금씩 집어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막 언니랑 오빠를 꼬셔가지고 가까운 데 가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막 먹을 거 사오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특징이 어디 가면 쓰레기통을 다 비우고 가요. 그럼 쓰레기를 어디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안 먹자. 안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냥 밖에 가서 먹었으면 될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안 하고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엄마 때문에 몰래 하는 군것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몰래 하는 군것질이라면 치즈 있죠. 치즈. 슬라이스 치즈를 하나씩 몰래 먹었어요. 그거 되게 맛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치즈가 귀했거든요. 그렇게 먹었던 맛있다는 기억이 있죠. 원래 몰래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그쵸. 막 숨어서 먹다가 엄마한테 들키고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민서를 막 먹는 걸로 혼냈다고 하면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생각나요. 좀 불쌍하기도 해요, 민서가. 그 모습이 엄마한테 많이 혼났다고 엄마가 말해주시면은 민서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랬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엄마 입장은 그렇잖아요. 해달란다고 다 해주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또 그 말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람은 왜
거짓말을 자꾸 할까요? 왜 거짓말을 자꾸 할까요? 거짓말 자꾸 하는 거는 이유가 뭘까?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그게 이득이라고 이거를 생각해요, 거짓말.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네요. 회피나 이득을 위해서. 근데 거짓말을 자꾸 하면 결론적으로 사람이 믿어야 할 때 그 사람 믿지 않잖아요. 근데 속아지면 그건 된 거죠. 그러니까 속았으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데라고 해버리면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그게 나는 가장 자기에 대한 손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원에도 진실을 한 8개 말하고 맨날 거짓을 8개 얘기하고 진실을 2개 얘기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진짜를 얘기하기는 해요. 근데 자기를 안 믿어준다고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해 줬거든요. 네가 맨날 거짓말을 하니까 농담처럼이라도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믿지 않지. 근데 왜 믿지 않냐고 오히려 슬퍼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누가 관심이 없어요? 걔가 거짓말을 하든 말든? 네. 아니 근데 거짓말 하는 아이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나랑 관련된 일이 있으면 무조건 걔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너무 스스로에게 손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서는? 네.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는 어떤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거짓말 많이 하는 친구? 민서는 마술사와 탐정 중에 누구한테 이입했어요? 저는 근데 원래는 진짜 이런 거 이제 특징은 류팡에 따라서도 말했지만 저는 약간 악당을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악당을 좋아하죠. 근데 여기서는 스무고개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지적이고. 그러면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 한마디로 하자면? 스무고개 탐정 마술사 둘의 콤비가 너무 환상적이네요. 환상적인 둘의 콤비. 평점은요? 저는 5점 만점에 4.5점. 비룡소 시리즈 읽기가 좋아 시리즈부터 엄청 많이 읽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서 이거는 글밥이 5학년, 6학년들이 읽기 좋을 만한 글밥이에요? 네, 그렇죠. 비룡소 책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특유의 애에 맞춰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좀 그게 자기적이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 책들도 몇 가지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잘 풀어놓은. 되게 성숙한 아이들 있잖아요. 논술을 하다 보면 그런 아이들은 비룡소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애 눈높이에서 너무 동심에 쩔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동심에 쩐다는 말이 좀 말이 이상하지만 동심이 없는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보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